시작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카바 세미나를 진행하게 된 정재현이고요.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이번 여름부터 피다오 니어 팀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현재 포스텍 21학번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며 홍원기 교수님 블록체인 랩에서 연구 참여하고 있습니다. 카바를 소개하기 앞서서 먼저 이제 배경 지식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디파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다들 많이 아시겠지만 디파이는 Decentralized Finance라는 뜻으로 타의중앙화 금융 시스템을 뜻합니다. 보통 금융기관이나 은행은 정부나 기업 등의 철저한 통제를 받는데 디파이는 말 그대로 결제나 대출 등 기존 금융 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구현해내는 걸 의미합니다. 이제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기존 화폐와 디파이의 차이점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블록체인 레이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갈 건데요. 어, 레이어 제로 네트워크는 이제 네트워크 기반인데 이제 모든 시스템은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하단 부분인 레이어 제로부터 분류됩니다. 그리고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흔히 아는 블록체인이 바로 레이어 1입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등이 레이어 1 기반의 블록체인이고 오늘 저희가 다룰 카바도 레이어 1 네트워크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레이어 0부터 레이어 4까지 나와 있는데 레이어 1하고 레이어 2에 대해서 간략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어 1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이고요. D 앱이나 플랫폼 등 독자 생태계를 확장합니다. 이에 반해서 레이어 2는 기존 레이어 1의 블록체인 처리 속도 향상, 수수료 절감 등을 목표로 하고 있고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된 별도 네트워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시는 뭐 이더리움, 에이다, 솔라나, 테라 등이 있고 레이어 2는 폴리곤, 루프링, 오미세고, 이뮤터블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종류가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있긴 하는데 저희가 오늘 다룰 카바는 암호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법정 화폐 그 가치를 연동하는 대신에 일정량의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긴 뒤 고정된 비율에 따라 담보물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빌려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세미나도 있어가지고 저는 간략하게 짚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카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카바 네트워크는 단일 네트워크에서 두 개의 가장 큰 웹3 생태계 개발 아키텍처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고도로 최적화된 공동체인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카바는 이더리움 아키텍처가 대규모 분산형 미래를 지원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코스모스 SDK를 사용하여 빌드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코스모스 SDK는 훨씬 더 나은 확장성과 블록체인 및 애플리케이션을 성장하는 생태계에 대한 잠금 해제된 액세스를 가능하게 했지만 카바는 이더리움 생태계와 그 개발자가 단순히 이입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레이어 1 블록체인이 웹3 애플리케이션에 잘 사용되는 진정한 생태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제품이나 자산을 네트워크로 마이그레이션 하려는 개발자와 사용자 사이에 원활한 전환을 제공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이 카바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의 EVM과 그리고 코스모스의 SDK 개발 환경 모두에 대해 고유한 체인을 특징으로 하는 공동체인 아키텍처를 구현하고 있는 이유이면서 변환기 모듈을 사용하여 두 개의 체인이 원활하게 함께 작동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개의 웹3 생태계를 단일 네트워크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카바는 이더리움과 코스모스의 두 가지 체인을 연결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이고요. 그리고 카바의 합의 알고리즘은 텐더민트 POS라 해가지고 TPO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EVM의 공동체인 애플리케이션의 확장성을 제공하고 그리고 카바 다오가 자금을 지원하는 카바 네트워크는 사용량에 따라서 각 공동체인의 상위 100개 프로젝트에 보상하도록 설계된 개방형 온체인 개발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요. 그래서 웹3 개발자들까지도 선호하는 플랫폼입니다. 이제 카바의 가장 큰 특징은 이더리움과 코스모스의 코체인이라는 건데요. 이제
카바 네트워크는 코체인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개발자 모두에게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모듈은 코체인의 두 가지 실행 환경을 연결해서 규모에 따라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단일 네트워크 내 업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두 가지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실행 환경을 패키징합니다. 이더리움은 카바 네트워크에 강력하고 개발자 최적화된 레이어 1 아키텍처를 통해서 코스모스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더리움 체인에서 솔리디티 개발자와 해당 DApp이 카바 네트워크의 확장성과 보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EVM 실행 환경을 제공하고, 코스모스 체인에서 IBC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카바를 35개 이상의 체인과 600억 달러 이상의 코스모스 생태계에 연결하고 고도로 확장 가능하고 안전한 코스모스 SDK 블록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카바의 큰 특징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요. 다중담보부채 포지션이라는 CDP하고, 그리고 자체 발행 대출, 그리고 이따 다루겠지만 USDX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제 위의 그림은 카바 네트워크의 동작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이후에 다른 파트에서 추가적인 설명할 예정이라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카바는 크게 카바 토큰과 USDX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의 토큰이 있는데요. 카바는 카바 블록체인의 기본 토큰이면서 생태계 내에서 거버넌스 토큰으로 사용하므로 토큰 보유자들은 프로토콜의 결정에 대한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카바 블록체인 기반 디파이는 하드하고 그리고 스왑과 같은 기본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바에는 기본 유틸리티 및 거버넌스 토큰인 카바와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USDX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카바 토큰은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는 데 사용되며 네트워크 합의를 생성하기 위해 검증인이 스테이킹을 하게 됩니다. 카바 디파이에는 카바하고 USDX, 하드, 스왑 등 여러 가지 기본 토큰이 있습니다. 이어서 카바 토큰에 대해서 이전에 메이커 다오의 메이커 토큰과 비교를 하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100개의 노드는 카바 토큰의 가중 보세 지분으로 블록을 검증을 하게 되는데요. 검증인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물론 블록 보상과 네트워크 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카바를 얻는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검증인은 높은 가동 시간 및 이중 서명 트랜잭션 보장 실패와 같은 엄격한 슬래싱 조건을 통해서 카바를 이룰 위험이 있는데요. 또한 카바는 카바 네트워크의 중요한 매개 변수에 대해 제한 및 투표에 사용이 되고요. 여기에는 지원되는 자산 및 디앱의 유형, 부채 한도, 부채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 담보 비율, 수수료 및 네트워크에 도입된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한 저축률이 포함합니다. 카바 토큰은 또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한 보상 지급과 같이 카바 네트워크 세이프 펀드 및 재무 할당에 영향을 미칠 제안에 투표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카바 배출량의 일부는 네트워크 확장에 대한 인센티브로 분배되는데요. 이러한 인센티브는 성장을 주도하고 경쟁을 장려하면서 카바 생태계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체인의 최상위 프로젝트에 직접 전달됩니다. 카바 거버넌스를 살펴보면은 메이커 다오의 메이커 토큰과 마찬가지로 카바 홀더들은 USDX의 발행량, 담보 유형, 담보 대비 부채 비율 및 CDP 안정화 수수료 비용 등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해서 블록체인 또는 시스템 요소 변경 제안들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바의 스테이킹과 검증을 살펴보면은 메이커 토큰과 달리 카바 네트워크 보안에 사용되는 스테이킹 자산인데요. 코스모스 허브에서와 같이 사용자들은 검증자에게 자신의 투표권을 위임하는 대신에 CDP를 종료할 때 카바 사용자가 지불한 거래 수수료와 안정화 수수료를 보상으로 일부를 받습니다. 검증자들은 보유하거나 위임받은 카바 수에 비례하여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카바 코인의 주요 특징인데요. 카바의 초기 공급량은 1억 카바고요. 스테이킹은 3%에서 20%의 수익률을 보상을 하고 CDP를 통해 수수료가 나타나게 되는데 사용자를 통해 카바 시스템에 지불되고 이후 수수료들은 소각되어서 카바의 전체 공급량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리고 노드를 운영하는 검증자들은 자신의 지분을 위임해서 위임료를 받습니다. 이어서 USDX입니다. USDX는 카바 디파이 플랫폼에서
차용 및 대출에 사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사용자는 대출 및 대출 상품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통화를 USDX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모든 스테이블 코인이 가치 있는 것에 고정되어야 하며 USDX는 이제 CDP의 형태로 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지불 시스템 기능을 하는데요. USDX는 빠른 거래 시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급여 및 기타 기업 관련 지불 프로세스의 이상적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CD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DP는 부채 담보부 포지션이라고 불리는데 현재 이제 메이커 다오 또는 카바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 다오 같은 경우 먼저 살펴보면은 CDP가 에스크로로 잠겨 있는 담보 자산의 가치에 따라 다이를 생성하고 대출된 다이가 상환되기 전까지 담보를 보관하여서 다이 스테이블 코인 시스템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요. 부채 담보부 포지션의 사용은 다이의 총 공급량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은 담보를 맡기고 다이를 생성해서 대출을 받고 그리고 다이로 부채를 상환합니다. 상환 과정에서 사용된 다이는 소각이 되고요. 이러한 과정이 모두 체인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다이의 순환량과 다이의 가치를 보증하는 담보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DP는 항상 초과 담보 상태를 유지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부채 담보부 포지션에 축적된 담보의 가치가 부채의 가치를 상회하며 이 때문에 다이 사용자들은 실제 자산과 연동된 다이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이와 비슷하게 카바도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카바는 이제 BTC와 XRP 등 여러 주요 디지털 자산을 담보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CDP를 사용하는데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CDP를 구축한 메이커 다오와 달리 카바는 코스모스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체인을 담보할 수 있으면서 빠른 트랜잭션을 지원합니다. 카바 토큰은 이러한 CDP에서 네트워크 및 안정화 수수료, 거버넌스 참여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어서 CDP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되는데요. 사용자들은 웹 포털을 통해서 지갑을 연결하고 BTC를 카바 플랫폼으로 보냅니다. 이어서 CDP를 생성하게 되는데요. BTC는 CDP의 담보로서 락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생성되는데요. 사용자는 CDP의 가치에 따라서 시스템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P가 종료되게 되면은 사용자는 언제든지 담보를 돌려받기 위해서 부채와 안정성 수수료를 제출하여 자신의 부채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DP 옥션이라는 단계가 있는데 이제 마진콜과 마찬가지로 부채 담보 대비 가치가 하한선 아래로 떨어지면 시스템에서 해당 CDP에 락업된 담보를 자동으로 청산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암호화폐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부채가 상환되게 되면은 시스템은 스테이블 코인을 소각하고 사용자들은 담보물을 돌려받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이제 CDP 작동 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인데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카바의 디파이로 설계된 프로덕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프로덕트가 있는데 이제 카바 민트하고 카바 랜드하고 카바 스왑이 있습니다. 카바 민트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카바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X를 대출받기 위해 가상 자산을 담보로 예치할 수 있는 대출 플랫폼입니다. 사용자는 USDX를 발행해서 보상으로 카바 토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카바랜드인데요. 이거는 이전에 하드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나중에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카바체인 기반으로 운영되는 카바의 대출 제품인데 자체 블록체인은 없지만 AMM이라는 오토 마켓 메이커라는 프로토콜을 지원하여 카바 생태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합니다. 사용자는 USDX 외에 BTC, BNB, BUSD, XRP와 같은 다양한 가상 자산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카바 스왑인데요. 사용자가 카바 플랫폼에서 토큰을 수합할 수 있도록 하는 카바 블록체인의 AMM 제품입니다. 이게 카바가 아무래도 코체인이다 보니까 코스모스 네트워크나 이제 이더리움 네트워크 간에 이제 토큰을 교환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이더리움 및 BSC와 같은 블록체인의 유동성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토큰 이코노믹스인데요. 이것을 카바의 인플레이션 요소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수료인데요. 이제
밸리데이터들은 자신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코스모스처럼 검증자들은 기능, 보안, 그리고 위임 수수료율과 같은 항목들을 다른 검증자들과 경쟁을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러한 검증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그리고 안전 임계치 등 자신들에게 더 맞는 검증자를 고려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수수료는 카바의 블록 보상, 그리고 트랜잭션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인데, 하지만 만약 커뮤니티가 이제 수수료를 사용되는 토큰마다 다양한 토큰들에 맞춰 다양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싶어진다면 거버넌스를 통해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검증자들이 카바 그리고 USDX로 지불받는 블록 보상에 대한 수수료율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면서 PXRP와 같은 패깅된 자산들이나 혹은 선별된 토큰들로 트랜잭션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10%의 위임 수수료로 책정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네트워크에서 트랜잭션 수수료나 블록 보상으로 받는 모든 수입의 90%는 이제 위임자들에게 돌아가며 나머지 10%는 서비스를 제공한 보상으로 이제 밸리데이터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트랜잭션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카바 블록체인 상에서 다른 패깅된 자산, 뭐 예를 들면 PXRP와 같은 것들을 다른 이에게 전송하거나 카바의 담보 모듈에 전송, 혹은 CDP로부터 USDX를 발행하거나 CDP를 닫는 경우, 그리고 사용자 간 USDX를 전송하는 행위와 같이 모든 트랜잭션 전송에는 언제나 수수료가 필요하는데요. 각 블록에 대한 트랜잭션 수수료는 검증자들과 위임자들이 각자 스테이킹한 수량에 비례하여 분배됩니다. 이제 안정성 수수료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거는 디플레이션 수수료, 안정화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카바의 사용자가 PXRP를 담보로서 이제 카바의 CDP 모듈에 전송을 하게 되면은 자신들의 담보물에 비례하여 USDX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각 CDP들은 해당 CDP들에 맡겨진 담보들을 되찾기 위해서 대출받았던 USDX를 환급하면서 동시에 이제 안정화 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각 CDP 유형에는 조정 가능한 안정화 수수료, 이게 시작 시 연간 이자율이 5%가 적용이 되는데 CDP가 닫힐 때 카바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소각됨으로써 카바의 총 공급이 줄어들고 카바 보유자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 USDX의 부채를 가진 CDP 소유자들은 1년간 운용하다가 CDP를 종료하게 되면 현재 초기 안정화 수수료가 5%이기 때문에 500 USDX에 해당하는 가치의 카바가 소각될 것입니다. 이어서 통화 안정성이 있는데요. 카바 시스템은 담보를 추적하고 달러화로 USDX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CDP가 지정된 담보율보다 낮은 청산을 장려합니다. 예를 들어 담보 시스템의 가치가 청산 시스템이 위험한 CDP를 경매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기 때문에 USDX가 환율을 계속 고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카바 토큰이 발행되어 고정 환율을 반환하기 위해 USDX를 구매하는 데 사용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이제 카바 스탠트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통합됩니다. 이제 이어서 블록 보상인데요. 위임자들이나 검증자들이 합의 절차에 참여해서 새로운 블록들이 전파되게 되면은 새로운 카바 토큰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 카바는 단순히 지갑에 수동적으로 카바를 보관하는 것을 넘어 네트워크의 보안을 위해 시스템에 묶어두어 리스크를 짊어지는 카바의 홀더들을 이제 장려하기 위해서 보상으로 제공됩니다. 각 블록당 새로 생성되는 카바의 수량은 네트워크에 스테이킹된 카바의 공급량 비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카바의 목표 인플레이션 비율은 카바의 총 공급량에서 3분의 2가 스테이킹이 되는 순간 일치해지는데요. 초기 런칭에는 목표 인플레이션 비율이 7%였는데 만약 더 적은 카바가 스테이킹이 된다면 블록 보상은 총 공급량에서 최대 20%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3분의 2 이상의 카바가 스테이킹 된다면 카바 블록 보상은 점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연 인플레이션 비율 3%까지 낮아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대부자가 있는데 CDP 시스템이 무담보화되는 경우 카바가 발행되면 무너진 담보 비율을 필요 없는 담보 비율로 복구할 때까지 USDX로 판매가 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진 않지만 CDP의 담보의 가치가 폭락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카바 프로젝트들의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일어난 건데요. 어제 8월 31일에 카바 11 버전에서는 전환 가능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리퀴드 비카바가 도입되었고, 프로토콜에 카바를 예치한 사용자는 카바와 1:1 전환이 가능한 유동성 스테이킹 자산 비카바로 자산을 환전할 수 있습니다. 비카바의 출시는 이제 스테이킹의 사용자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카바를 프로토콜용 블록체인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카바 세미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지금 질문해 주세요, 다들. 질문이 없나? TVL이 어느 정도예요, 카바? 잘 못 들었습니다. TVL이요. TVL이요. 네. 그 부분을 찾아보지 않아 가지고 답변이. 한번 검색해 볼까? 카바 TVL. TVL이 그 디파이에 현재 락업되어 있는 그 경제적 가치의 총합이거든요. 네. 네. 지금 한 275 밀리언 달러 정도 되네요. 한 3천 몇백억? 아 음.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